국민들이 지지했던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함이 있었다.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국민들한테 사과하겠다. 얼마나 이 사이다 같은 발언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을 짚어주는 여의도 정치도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순방외교를 끝낸 윤석열 대통령이 MBC를 겨냥하여 한 말이 화제입니다. 자신의 욕설 발언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일축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왜곡 보도인지 언론 통제일지 오늘은 국민의힘 대 MBC 소식과 함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순방길에서 돌아와서 그 26일 출근길에 이 약식 기자 문답, 이른바 도어스태핑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 이 XS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서 MBC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있지 않겠나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와는 반대로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겁니다. 오히려. 그러나 발언 당사자로서 이 문장에 대해서 경위나 해명, 설명 등은 일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48초 한담 이후에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아마 외교부 장관한테 한 말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훼손했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전 세계의 한두 세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의 당사자로서 논란이 된 발언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MBC 보도를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C 보도를 둘러싼 진상조사는 불가피한 증명이고 이에 따른 정치적 대치도 날카로워질 거로 예측됩니다. 동맹에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전선을 깐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윤 대통령은 사과하면 끝날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끌고 가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13시간인가 15시간 만에 그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죠. 본인이 한 말이고 옆에 박지인 외교부 장관이 뭐 안 들을 수가 없죠. 자기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말을 한 사람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요. 근데 그 주변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명을 갖다가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음성 분석하는 국내 전문가에게 보내가지고 그런다고 시간이 걸렸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조경태 의원은 발리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듣기 따라서는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비속어 부분, 그 비속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미국 의회를 나타내던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했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구 간에나 뭐 이런저런 관계에서는 사적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나왔었지만 언론이 다 주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거 사과하면 끝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 1%도 안 되는 차이로 대통령에 뽑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큰 대통령의 자질, 국민들이 지지했던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함이 있었다.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국민들한테 사과하겠다. 얼마나 이 사이다 같은 발언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가장 큰 강점,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솔직함을 가진, 이 정치를 오래 하면 솔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솔직함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강점을 빨리 되살리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제2 IMF 위기가 오고 있다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비상경제회의도 소집했지만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이게 국회 그리고 그 전문가들 업체 다 모여가지고 지금 경제대책 방카회의를 주재해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이 비속어 발언이든 막말 발언이든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이거 가지고서 언론 탄압이다 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것을 정쟁의 무대로 몰고 가서 서로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 돋보였던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추가 기소가 되자 불의를 간만한 것도 불의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지만 바로 이 비수거 논란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난리맨이라고 뭐 또 반리맨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자기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의견을 신중하게 제대로 사실부터 확인하고 해야 된다 하는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당대표한테 지금 당대표로서 이 고비를 넘기는 것에서 바로 이러한 균형 감각,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는 정말 국민을 보고 민생을 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특유의 어떤 솔직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야 영수회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기소된 건에 대해서 선처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이전부터 이야기됐던 여야 간의 어떤 상설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민국 망하고 나면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두 분이서 모이고 그리고 여야가 정말 이번 경제 위기 앞에 국정감사에서도 서로를 갖다 물어뜯지 말고 건설적인 어떤 비판과 대안을 해내면서 법안도 민생개혁 법안을 갖다가 신속하게 해내고 그리고 예산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민생을 살피고 이걸 극복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뜻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